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서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중국을 탄생시킨 마오쩌둥이 늘 침대 곁에 두었던 책이 바로 손자병법이다. 손자병법은 단순한 군사 교과서가 아니라 정치학의 보감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세상의 모든 전쟁을 위한 고전. 손자병법 4번째. 제2편 작전. 전쟁을 하는 방법. 이 편은 묘산을 한 이후 군대를 일으키고 용병을 하는 것을 다룬 것으로서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인력과 물질적, 재정적 자원의 중요성을 말한다. 군대를 일으키고 용병하는 방법을 서술했으며 빠른 승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먼저 계량하고 나중에 싸우는 것을 전편에 이어 주지시키고 있다. 첫 번째, 비용을 계산하라. 손자는 말한다. 용병의 원칙에는 가벼운 수레 1000대와 전차 1000대, 무장한 병사 10만을 동원하고 천리길에 걸쳐서 식량을 나르게 된다. 국내와 국외의 비용, 국빈 접대 비용, 아교와 칠에 쓰는 재료, 수레와 갑옷을 정비하는 비용 등이 매일 1000금씩 소모되므로 이러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야 10만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관중은 창고에 물자가 풍부해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안다며 남다른 안목으로 경제를 중시하는 정치를 펼쳤다. 임금이 정책을 시행하고 형제간의 우애와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화해롭게 지내려면 일단 경제력부터 갖춘 부자가 돼야 한다고 믿었다. 냉철한 현실 감각과 균형 감각이 있는 그에게 인의 도덕이니 뭐니 하는 명분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사기, 관한열전에 따르면 그는 재상이 되자 해안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 산물을 교역하고 축적해 부국강병에 힘썼으며 백성과 고락을 함께했다. 또 일의 경중을 잘 헤아려 득실을 저울질하는 데 신중했다. 결국 제나라 환공은 춘추 5패가 됐다. 관중 역시 제나라를 부광하게 만들어 시황제에게 멸망당하기 전까지 동방의 전통 강국으로 성장시켰다. 두 번째, 질질 끌면 패망한다. 만일 전쟁을 하는 데에는 승리를 귀히 여긴다. 질질 끌면 무기는 둔해지고 사기는 꺾여 성을 공격해도 힘만 소진된다. 오랜 기간 군대를 햇빛에 노출시키면, 즉 군대를 오래도록 야전에 두면 국가의 비용이 부족해진다. 무기가 무뎌지고 사기가 꺾이고 힘만 소진하고 재물을 소모시키면 제후들이
그 폐해를 틈타 일어난다. 비록 지혜로운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뒤를 잘 수습할 수 없게 된다. 고로 용병법에서 어설프지만 속전속결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는 했어도 교묘하게 질질 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용병을 오래 끌어서 나라에 이로운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 그러므로 용병의 해로움을 이루 다 알지 못하는 자는 용병의 이로움도 이루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세 번째, 식량은 적지에서 충당하라. 용병을 잘하는 자는 군역을 2번 일으키지 않고 식량을 전장으로 3번 실어 나르지 않으며 나라에서 비용을 취하되 양식은 적으로부터 빼앗는다. 그러므로 군대의 식량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식량을 적으로부터 빼앗아 조달하면 우리의 비용을 줄이고 적에게는 타격을 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식량 문제는 용병에 있어 매우 중대한 것이었다. 조나라가 진나라와의 싸움에서 대패하게 된 것도 사실 식량 보급 문제 때문이었다. 사기, 백기왕전 열전을 보면 조나라 군대가 식량을 보급받지 못한 것이 46일이나 되었으므로 내부에서는 서로 죽여 살을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나라 군대는 탈출하려고 4개 부대를 만들어 진나라의 보루를 4번 공격했지만 포위망을 벗어날 수 없었다. 장군 조괄은 직접 정예군을 이끌고 맨 앞에 나가 싸웠으나 진나라 군대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 마침내 조괄의 군대가 패배하니 병졸 40만 명이 무안군에게 항복했다라고 나온다. 네 번째, 장기전의 폐해. 나라가 군대 때문에 가난해지는 까닭은 군수품을 멀리까지 수송하는 데 있으니 군수품을 멀리까지 수송하게 되면 백성들은 가난하게 된다. 가까이에 군대가 있으면 물가는 비싸지고 물가가 비싸지면 백성들의 재정이 고갈된다. 재정이 고갈되면 조정은 백성들의 구역에 급급해진다. 힘은 소진되고 재산은 소모되어 중원의 안으로는 집집마다 텅 비게 되고 백성들의 비용은 18중에 7알이 없어져 버린다. 조정의 비용은 부서진 전차와 병든 말, 갑옷과 투구 및 화살, 노, 화극, 방패, 창, 노, 수송용 소와 큰 수레를 유지하는 데에 18중에 6할이 없어진다. 양식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고 비축한 물자가 없으면 버틸 수 없는 것은 용병의 기본 전제 조건이다. 외교가 자공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제나라 대부전상을 만나 저 오나라는 성벽이 높고 넓으며 연못은 넓고 깊으며 무기는 새로 만들어 튼튼하며 병사들은 용감하고 식량도 충분합니다라고 한 데서도 식량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 사기, 회음 후열전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다. 한신은 장의와 함께 병사 수만 명을 이끌고 동쪽으로 가 정영에서 내려와 조나라를 치려고 했다. 조나라 왕과 성안군은 한나라 군대가 곧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자 병사를 정형 어귀로 모이도록 했는데 그 수가 20만 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광무군 이좌거가 성안군을 설득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나라 장수 한신은 서하를 건너서 위나라 왕 표를 사로잡고 하열을 사로잡아 연호를 피로 물들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장의의 도움을 받아 우리 조나라를 함락시키려고 의논하고 있다니
이는 승세를 타고 고국을 떠나 멀리서 싸우는 것으로 그 예봉을 막아내기 어려울 듯합니다. 제가 듣건대 천리 먼 곳에서 군사들의 식량을 보내면 수송이 어려워 병사들에게 줄인 빛이 돌고 뗄나무를 하고 풀을 베어야 밥을 지을 수 있으면 군사들은 저녁밥을 배불리 먹어도 아침까지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정형으로 가는 길은 폭이 좁아 수레 2대가 나란히 갈 수 없으며 기병도 대열을 지어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길이 수백리나 이어지므로 그 형세루보와 굴량미는 반드시 뒤쪽에 있을 것입니다. 원컨대 제게 기습병 3만 명만 빌려주시면 지름길로 가서 그들의 굴량미 수송대를 끊어놓겠습니다. 군께서는 도량을 깊이 파고 성벽을 높이 쌓아 진영을 굳게 지키기만 하고 한나라 군대와 맞붙어 싸우시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적군은 앞으로 나아가 싸울 수 없을 테이고 물러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 기습병이 적의 뒤를 끊고 적이 약탈할 만한 식량을 치워버리면 열흘도 못 되어 적군의 2 장수 한신과 장이의 머리를 휘하에 바칠 수 있습니다. 부디 군께서는 제 계책에 유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반드시 적군의 2 장수에게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안군은 기습작전을 싫어해 광무군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는 어떠했겠는가? 다섯 번째, 현지 조달이 전략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장수는 적으로부터 식량을 빼앗는 데 힘쓰게 된다. 적의 식량 10섬을 먹는 것은 우리의 식량 20종에 해당되고 적의 콩깍지와 볏짚 1석은 우리의 20석에 해당된다. 적의 식량과 나의 식량이 20배의 차이를 보인다는 건 2가지 의미다. 첫 번째로 당시 장거리 수송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2번째로 적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강점이 있다. 적의 식량을 빼앗으려는 손자의 논리는 명분을 고려하지 않은 승리 제일주의로 비판받기도 했으나 전쟁은 명분이 아니라 현실이다. 적에게 전리품을 빼앗아 전쟁에 들어간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지 않으면 경제를 회복할 수 없고 그리하여 이기고도 지는 전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 여섯 번째, 탈취한 물건으로 보상하라. 그러므로 적을 죽이고자 한다면 적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병사들이 적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은 그 물건을 상으로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차전에서 적의 전차 10대 이상을 획득하면 가장 먼저 전차를 획득한 자를 포상한다. 포획한 전차는 깃발을 바꾸어 달아 아군의 전차와 섞어서 사용하고 포로로 잡은 병졸은 잘 대우하여 아군으로 양성한다. 이것이 적에게 승리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적의 물자를 포획하기 위한 심리전술. 포획한 뒤에 사용 방법 등을 말하고 있다. 적의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귀순했거나 포로로 잡은 적을 선도해 아군에 편입시키는 것은 심리전의 기본 책략이다. 특히 첫 구절에서처럼 적에 대한 적개심 구축과 물질적 보상은 군대의 전의를 유지시키기 위한 중요한 책략이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4가 된다는 말이 있다. 탈취하고 사로잡은 적의 물자와 병력을 역이용하면
아군의 전력은 극대화돼 4배가 된다는 논리인데 외형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사기 진작 등의 심리적 부가 이익이 그에 못지않다는 말이다. 일곱 번째, 전쟁의 목적은 승리. 그러므로 전쟁은 승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오래 끄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전쟁의 본질을 아는 장수만이 백성들의 목숨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것이다. 전쟁을 아는 장수는 백성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손자는 말한다. 무능한 장수는 오래 끄는 지구전을 즐기지만 전쟁이란 이미 일어났다는 자체가 양측의 손실이다. 손자는 사명이라는 말을 통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지도자로서의 특별한 직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사마법, 인본편을 보더라도 군주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선 농사철에 백성들을 동원하지 말고 전염병이 돌 때 군사를 징집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관정요, 정벌편에서는 군대는 흉기이고 전쟁은 불행이다라고 했다. 전쟁에 나간 장수는 이와 같은 말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또 앞으로 나갈 줄은 알지만 물러날 줄은 모르고 생존은 알지만 사망은 모르며 얻는 것은 알지만 잃는 것은 모른다는 말은 정벌전쟁의 폐단을 꿰뚫은 명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전 경험 없는 조괄 45만 병사를 잃다. 사기 연파인상여 열전에 보면 전쟁은 이론보다는 실전 감각이 훨씬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조나라의 병사 45만 명의 목숨을 잃게 한 조나라의 장군 조괄의 이야기는 전쟁의 이론적 지식이 통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나라 해문왕이 죽고 그 아들 효성왕이 즉위했다. 해문왕이 죽은 지 7년이 지났을 때 진나라와 조나라 군대가 장평에서 대치했다. 이때 조나라의 대장군 조사는 이미 죽었고 명신 인상여는 병이 위독했다. 그래서 조나라는 연파를 장군으로 삼아 진나라와 맞서 싸우도록 했다. 진나라 군대가 자주 조나라 군대를 쳐부쉈지만 조나라 군대는 보루의 벽만 튼튼히 할 뿐 나가 싸우지 않았다. 진나라 군대가 자주 싸움을 걸어와도 연파는 맞서 싸우지를 않았다. 이때 조나라 왕은 진나라 첩자가 퍼뜨린 말을 듣고 믿게 되었는데 그 말은 이러했다. 진나라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마복군의 아들 조괄이 장군이 되는 일뿐이다. 이에 조나라 왕은 연파 대신 조괄을 장군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자 인상여가 말했다. 왕께서는 명성만 믿고 조괄을 쓰시려 하는데 이는 검은고에 괴를 악교로 붙여서 고정시키고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괄은 그저 자기 아버지가 남긴 병법책을 읽었을 뿐 사태 변화에 대처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조나라 왕은 듣지 않고 마침내 조괄을 장군으로 삼았다. 조괄은 스스로 어릴 적부터 병법을 배워 군사에 대해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자기를 당할 자가 없다고 했다. 일찍이 그는 아버지 조사와 함께 군사적인 일을 토론한 적이 있는데 조사는 그를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나 조사는 그가 잘한다고 하지 않았다.
조갈의 어머니가 조사에게 그 까닭을 묻자 조사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이란 목숨을 거는 일이요. 조나라가 괄을 장군으로 삼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만일 괄을 장군으로 삼는다면 틀림없이 조나라 군대는 파멸당할 것이오. 조괄이 떠나려고 할 때 그 어머니는 왕에게 글을 올려 이렇게 말했다. 제 아들을 장군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왕이 물었다. 무엇 때문이요? 조괄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예전에 제가 조괄의 아버지를 모실 때 그 무렵 제 아들의 아버지는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먹여 살리는 이가 수십 명이고 벗이 된 사람은 수백 명이나 되었습니다. 왕이나 종실에서 상으로 내려진 물품은 모두 군대나 벼슬아치나 사대부에게 주고 출전 명령을 받으면 그날부터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아들은 하루아침에 장군이 되어 동쪽을 향해 앉아 부하들의 인사를 받게 되었지만 군대의 벼슬아치 가운데 누구 하나 제 아들을 존경하며 우러러 보는 이가 없습니다. 왕께서 내려주신 돈과 비단을 가지고 돌아와 자기 집에 감추어두고 날마다 이익이 될 만한 땅이나 집을 둘러보았다가 그것들을 사드립니다. 왕께서는 어찌 그 아버지와 같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와 자식은 마음 씀씀이부터 다릅니다. 부디 왕께서는 제 아들을 보내지 마십시오. 왕이 말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마오. 나는 이미 결정했소. 그러자 괄의 어머니가 말했다. 왕께서 굳이 그 아이를 보내시려거든 그 아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저를 그 아이의 죄에 연루시켜 벌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조괄은 연파를 대신하게 되자 군령을 모두 바꾸고 군대의 벼슬아치를 모조리 교체시켰다. 진나라 장군 백기가 이 소식을 듣고 기병을 보내 거짓으로 달아나는 척하면서 조나라 군대의 식량 운송로를 끊고 조나라 군대를 둘러 나누었다. 병졸들의 마음은 조괄에게서 떠나갔다. 40여 일이 지나자 조나라 군사들은 굶어 죽어갔다. 조괄이 정예 부대를 앞세우고 직접 싸우러 나갔지만 진나라 군사가 조괄을 쏘아 죽였다. 조괄의 군대는 싸움에서 지고 결국 군사 수십만 명이 진나라에 항복했다. 진나라는 이들을 모두 땅에 묻어 죽였다. 조나라가 이 싸움을 전후로 잃은 군사는 45만 명이나 되었다. 이듬해 진나라 군대는 드디어 한단을 포위했고 한단은 1년 남짓 포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조나라는 초나라와 위나라 제후들의 도움으로 겨우 한단의 포위망을 뚫었다. 조나라 왕은 조괄의 어머니가 앞서 한 말 때문에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SBS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다음 이 시간에는 손자병법 5번째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